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수열입니다. 수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말대로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 수를 쭉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수열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것들이죠. 수를 쭉 나열하는 거. 초등학교 때 수열을 배웠나요? 수열이라는 이름을 배우진 않았지만 수열 배웠어요. 어떤 문제에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수를 쭉 나열해 놓고 이 10번째 나올 숫자가 무엇인가요? 20번째 나올 숫자, 30번째 나올 숫자, 그런 숫자를 예측하는 거, 추측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수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열의 뜻이 무엇이고 새롭게 배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를 나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만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호나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수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수열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로그레션 혹은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레션, 진행된다는 얘기죠. 쭉 뭔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수를 쭉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1, 3, 5, 7.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왜 9. 그죠? 왜 9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여기서 얼마만큼? 더하기 이만큼 계속 반복이 되죠. 혹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홀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홀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봅시다. 1, 3, 9, 27. 자, 그 다음에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네, 81이 나온다고 보통 얘기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이니 여기도 곱하기 3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자, 요건 어때요? 3, 1, 4, 1, 5.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보통 사람들이 1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1이 아니고 9입니다. 왜일까요? 요걸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파이죠. 3.1415, 9,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요런 문제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은 내어도 누구나 9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81로 생각하겠죠. 물론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해서 다른 규칙을 생각해서 다른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3, 1, 4, 1, 5, 그 다음에 1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9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난 파이를 생각해서 여기는 9라고 할 거야 라고 우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런 어떤 규칙성이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 좀 특이한 거는 말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수열은 수를 나열한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수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물론 규칙이 없는 수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수열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수를 규칙적으로 그 규칙성을 찾아서 수열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수열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두죠.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이렇게 나와요.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이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지 않나요? 그죠? 차례로 나열, 이 말이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 이게 수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예를 더 보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1, 3, 5, 7,
9 이렇게 있다고 쭝쭝쭝 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쭉 나가는 요 전체를 우리는 이 전체 쭉 나열한 이 전체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해요. 1, 3, 5, 7, 9 이런 것 같은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 있잖아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항이라고 그럽니다. 즉 1, 3, 5, 7, 9 이게 각각이 전부 다 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 1이라고 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요? 첫 번째 항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째 항. 그럼 3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요. 둘째 항. 3은 셋째 항. 이렇게 쭉 가겠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요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로 쓰기 귀찮은 거예요. 첫째 항 이 말도 쓰기 귀찮으니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A1, 요거를 A2, A3에서 여기 있는 첨자를 이용해서 이 첨자 있죠, 그죠? 여기 첨자 1, 2, 3 밑에 있는 첨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항인지 두 번째 항인지 세 번째 항인지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선가는 뭐가 있을 거냐면 n번째 항이겠죠. n번째 항.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되는데 n번째 항이 뭔가가 있겠지.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n번째 항. 이거 우리는 JN항이라고도 하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 AN이라고 표시하겠지.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표시할까? 위에 1, 3, 5, 7, 9 하면은 얘는 홀수기 때문에 짝수의 정의가 뭐죠?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 2n에서 하나를 빼든 더하든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인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러면 1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3 집어넣으면 5 나오죠. 4 집어넣으면 7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놈의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AN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 왜냐면 일반적인 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2n-1이 바로 일반항 A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n번째 항이 나오겠죠. 다섯 번째 항 알고 싶다? 그럼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0번째 항 알고 싶다? 그럼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일반항이 언제 좋냐면은 이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1, 3, 5, 7, 9 호수 계속 써가지고 100번째 항을 구해야 되겠죠. 혹은 어떤 좀 머리 좋은 사람은 몇 번 나열하다가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100번째 항을 구하겠죠. 근데 일반항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0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00번째 항은 뭐가 돼요? 199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금 보면은 수열이죠. 지금 이게 수열이죠. 이게 수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땡 계속 무한히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열들은 계속 무한히 가는 무한 수열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다 나타내기 귀찮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시하기로 했냐면은 여기서도 이 전체를 다 표시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우리는 앞에서 썼던 요 집합에서 썼던 요 기호 있죠. 물론 집합 기호는 아닙니다. 여기다가 일반항을 여기다가 뚝 집어넣으면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요것이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란 말이죠. 즉 이것이 이렇게 쭉 나열한 수열을 하나로 딱 표시한 게 요거예요. 수학의 특징이 그거였죠. 항상 뭔가 길게 표시했던 거 혹은 말을 길게 했던 거를 기호 하나로 딱 끝장내는 게 바로 수학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럼 위에 것도 그러면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동일하게 짠 이런 기호 쓰고 일반항인 2n-1을 적으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홀수들을 쭉 나열한 수열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 수열의 항을 한번 쭉 나열해 봅시다. 자, 이 기호를 썼기 때문에 요 기호 안에 일반항이 있는 거죠. 이게 수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항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그럼 항을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항은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 집어넣으면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자, 두 번째 것도 보세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어디다가? 요 n에다가. 여기도 요 n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 집어넣으면 1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쭉 가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1, 8, 27, 64, 125.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풀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이게 다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 1은 1의 세제곱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고 4의 세제곱이고는 5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일반항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항은 1의 3승, 둘째 항은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이니까 1, 2, 3, 4 계속 늘어나죠. 그 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놈의 3승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항이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2, 4, 8, 16, 32로 막 바뀌죠. 이게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네요. 즉 2의 n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1승이면 2, 2의 2승이면 4, 2의 3승이면 8 이렇게 되니까 밑에가 이렇게 되고 위에는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3번 보세요.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에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먼저 보니까 여기 있는 1, 2, 3, 4, 5로 가니까 일단은 n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제 앞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제대로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걸 곱해주면 이렇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꼴이 돼요. 이거에 n승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죠. 2 집어넣으면 플러스 되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죠. 4 집어넣으면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꼴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반대로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6이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은 n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의 몇 승인데 그러니까 얘는 n이 1 집어넣을 때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n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1 집어넣으면 양수 되고 2 집어넣으면 음수 되고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이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꼴이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수열이 뭔지 배웠습니다.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 각각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n번째 항인 an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그러고 일반항에다가 가로만 쭉 치면 요놈이 요 전체 수열을 포함한다고 했죠. 뭐 이게 다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끝!